작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시댁집은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 겨울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조심스레 밀어 열었어요. 안에서는 이미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지연 혼자였습니다. 지연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두고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칼과 도마를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는 동작은 익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단정했지만 마음속 깊은 피로는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죠. 그러나 지연의 눈빛에는 불만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차분한 태도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순이 천천히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미정이 두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과자를 먹으며 TV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부엌으로 잠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호는 다시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연아, 콩나물은 사왔니? 영순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느긋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씻어서 바로 데칠게요. 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끝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무 한 개의 껍질을 벗기며 칼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부엌에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안의 시간을 유지해주는 박자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지연은 어느새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말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더 없어요? 미정의 아이가 봉지를 흔들자 미정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지연이 언니한테 말해. 부엌에 있을 거야.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새 과자를 건네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도 이제는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 차려지고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의 맛을 칭찬하며 웃었지만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손은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진짜 금손이지. 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음식 걱정이 없다니까.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더 깊게 박아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웃었어요. 입술은 미소를 띄었지만 눈동자 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그림자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은 안부 속에서 말이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외투를 여미며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친정 어머니의 건강 검진을 도와드리기 위해 며칠간 친정에 다녀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마음 한편에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다녀오면 또 바빠지겠네. 준호는 신발끈을 묶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 그를 바라봤어요. 응, 그래도 다녀와야지. 어머니 검사니까. 둘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고 깊이 닿지 않는 말들이 공기 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 버스 창밖에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머리를 살짝 기대었어요. 매년 매달 매일 반복되던 시댁 생활에서 벗어나는 짧은 휴식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리를 누가 대신해 줄까라는 걱정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친정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의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왔냐?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았어. 지연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오래 쌓인 피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 동네의 공기에는 오래된 익숙함이 있었고 그 익숙함은 지연의 굳어있던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알림은 시댁 단톡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날 하루 누구도 지연의 근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호흡을 들이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마치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연은 알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을 가슴에 조용히 눌러 담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작게, 아주 느리게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히 참아왔을까? 대답은 없었고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곧 다가올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친정에 머문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햇빛이 부드럽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고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단톡방은 아니었지만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죠. 거기에는 영순과 미정, 시숙 부부, 조카들까지 모두가 웃으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여행 목베개를 메고 들뜬 표정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지연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여행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국 날짜는 지연이 집을 떠나던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에서 지연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한마디씩 천천히 스스로도 닿지 않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그저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 조용히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이 은은한 소리를 내며 방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이불 위에 손등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한 순간 감정은 소리 없이 가라앉는 법이니까요. 나를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은 설명도 해명도 필요 없는 명확함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히 마음 안에 선이 하나 그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스스로에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다시 찾겠다. 환하게 드러내는 선언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흔적은 식탁 위에 놓인 면세점 봉투와 세식기 세트에서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더 이상 그대로의 집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외투를 벗어 걸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컵과 접시가 어지러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연은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물컵 하나만 씻어 조용히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영순이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왔니? 많이 피곤하지는 않았어?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톤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거리가 담겨 있었죠. 영수는 어색함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이번에 가족끼리 여행 좀 다녀왔어. 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다들 즐거우셨겠네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더 이상 겉으로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무엇인가 설명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애써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확인도 비난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몇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앞으로의 집안 일정 분담, 칼끝 같은 말도 감정 섞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정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맡았던 일들 나눠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끝은 낮고 차분했지만 흔들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수는 종이를 받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종이 속에는 며느리의 수고와 무게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음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구도 다투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선의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연이 예약부터 동행까지 모두 챙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해야 했어요. 병원 예약 앱을 켜자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 그녀의 손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버튼을 몇 번이나 눌러도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앉았지만 이름이 불릴 때마다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챙겨주던 그 많은 절차들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몰랐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나이 든 부부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데 순번을 잘못 눌러 다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엔 지연이 늘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약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잘 다녀왔어? 나 오늘은 애들 데리고 외출이라 바쁠 것 같아. 짧은 통화였고 별다른 온기도 없었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며 급히 끊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는 쌓인 설거지,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봉투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손을 거치지 않으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단순히 일을 대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을 움직이게 하던 보이지 않는 축이었다는 사실을요. 해질 무렵 지연은 거실을 지나가다 영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등을 구부린 채 약봉투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섰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조용히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서서히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부엌 조명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는 지연과 영순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작은 찻잔 사이로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은 듯 했어요. 영수는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았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맡겨둔 게 많았던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경계,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가 어딘지 헷갈렸어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겠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준호가 들어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잔의 물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동안의 침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 하지 않으려고요.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영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어색함과 후회, 그리고 늦은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대화 중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출근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저녁에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미정은 단체방에 이번 주 김장같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이해를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는 묘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번 명절 준비는 이전과 달리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일정표와 분담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장 보기 마이너스 미정 음식 준비 마이너스 지연 설거지 마이너스 준호 접대 마이너스 어머니. 단순한 표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미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시댁에 오면 늘 손님처럼 앉아있던 그녀였죠. 익숙하지 않은 가격 흥정에 잠시 쩔쩔맸지만 상인과 몇 마디 주고받으며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부엌 가득 울렸고 그 모습에 영수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 손이 부엌에 있으니 참 낯설다. 그 말에는 놀라움보다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죠. 지연은 전 부치기를 하며 가족들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혼자 뛰어다니며 모든 걸 책임졌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재료를 다듬고 미정이 소금 간을 맞추며 옆에서 웃었습니다. 주방 안엔 오랜만에 대화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피곤함이 아닌 함께하는 리듬이었어요. 점심 무렵 음식이 차려지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원래 가족 아닌가요? 다 같이 하는 거. 지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하는 소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미정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영수는 식탁을 정리하며 작은 꽃병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집안의 공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지연은 불이 꺼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리된 식탁 위에 가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조용하지만 깊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따라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물을 끓이며 작은 찻잔을 꺼냈어요. 김이 오르는 물 위로 햇빛이 부딪혀 잔잔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따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도 준비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만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커피를 찾다가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아침부터 향긋하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려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여유가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자청했고 지연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지연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느린 움직임이 어쩐지 단단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에 애들 학원 문제로 상담 좀 해줄 수 있을까? 예전처럼 부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그래, 시간 될 때 보자라고 답했습니다. 그 문장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연하지 않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점심 준비를 하며 직접 레시피를 찾아보았고 준호는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부엌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묻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은 비로소 마음속에 진심으로 닿았습니다. 차분한 빛 속에서
지연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변화였지만 그 미소는 이 집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이제는 서로의 온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조용한 햇살처럼 모든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